자, 기존에는요, 이 게시판이 코딩이나 그 전문 개발 지식이 없이는 전혀 만들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웹사이트 만들다 보면요, 단순하게 앞서 영상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진이나 글자를 열거하는 그 메인 페이지나 아니면 컨텐츠 페이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을 하고 댓글을 다는 아주 복잡한 화면, 그게 바로 게시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많은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 게시판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모바일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참여 공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남기고 볼 수 있는 그 게시판 화면을 만들기에 앞서서,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게시물이 등록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볼 때는 게시판 화면을 먼저 본 다음에 뭐 한 가지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화면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개발을 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게시판을 만들기 전에 게시물이 올라갈 그 상세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남길 수 있는 그 화면을 만들 건데요. 자, 제목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적당하게 글자 색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보고 음영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고, 자, 여러분들이 글을 남길 때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처음에 글 번호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객체 복사 간격을 줄 수 있어요. 자, 10 정도면 괜찮겠죠? 많이 하다 보면 이 간격도 감이 오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테니까, 자, 누가 썼는지는 아이디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구분이라고 하나 넣어서 질문인지 혹은 후기인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선택할 수 있게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쓰는 글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데이터 입력란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거는 디자인이 아니라 데이터 입력란에 보면, 자, 데이터 입력란이라는 아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항목에 옆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객체 복사 간격을 줘서,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 입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질문인지 후기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 이대로 복사를 해서 다음 후기라고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줘서 값이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후기. 게시판에 옮겼을 때 질문인지 후기인지 보이게 하기 위해 그 필드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피커가 나타나서 달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 입력란이나 아톰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실행 모드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잠시 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입력란으로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목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쭉 글랜스를 길게 늘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아래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HTML 삽입이 아니라 게시판에 올라갈 때에는, 자, 여기 검색 및 게시에 보면 웹 편집기라는 아톰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옮겨오고 크기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원하는 크기대로. 그리고 여기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 모드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항목들과 내용 입력할 수 있는 그 란까지 다 만들어 봤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대표 이미지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죠. 뭐 펜션을 다녀왔다면 그 다녀왔던 그 펜션 사진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 입력란 아톰을 선택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번호는 이렇게 길 필요 없죠.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이 숫자가 렌스예요. 한 5자리 숫자면, 자,
되겠네요. 그럼 00001로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항목들과 이미지 입력란 그리고 내용 입력란까지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것들을 저장을 시키려면 저장을 한다던가 삭제를 한다던가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앞뒤로 넘겨볼 수 있도록 그런 앞장 뒷장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거는 여기에 보면 기능 버튼이라는 아톰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에 이렇게 옮겨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기능 선택이라고 보이시죠? 사전에 필요한 이벤트들은 모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벤트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장이 필요하다면 저장을 누르고 그런 버튼이 저장 버튼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바로 이어 삭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앞장과 뒷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 버튼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앞장 제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데이터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 테이블명이라던가 필드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빈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하단에도 자, 이렇게 빈칸으로 보여지고 있죠.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그 저장될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엠비지 메이커에 대해 설명을 해주자면 사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저희 엠비지 메이커에서는 일종의 단축키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자동 설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자동 단축키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션 소개라는 이름의 테이블로 자,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목과 그리고 그 항목의 유형들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고 자, 이 하단에도 또 보면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쿼리들이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과 잘 비교를 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적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면서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좌측에 실행 모드 전환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이렇게 1번으로 책정이 되게 되고 아이디를 한번 제가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룹 설정을 해줘서 설정 값을 따로 해줬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날짜 같은 경우는 제가 달력이 나타나서 선택할 수 있게 좀 더 편리하다고 했잖아요. 날짜란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 날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설정을 누르게 되면 그 날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제목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표 이미지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사진 추가를 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요. 제가 고정 크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실행 모드 전환을 바꿔서 개발 모드로 해서 여기 스타일 속성에 보면 그림 효과에 고정 크기, 크기 맞춤, 그리고 바둑판식이 있잖아요. 고정 크기로 했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장했을 때와 같이 그 사진 이미지 그 크기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좀 잘려서 보이는 거고 크기 맞춤으로 하게 되면 다시 그 원래 자그마한 칸이지만 이 칸에 맞도록 전체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 모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후기를 선택을 하고 날짜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미지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사진 추가를 누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이미지가 지금 이 작은 칸에 전부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웹 편집기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글자의 크기라던가 색상, 폰트 같은 걸 전부 다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체를 잡고 크기를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도 바꿔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또 눌러봐야 되겠죠? 자, 저장을 눌렀더니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2번으로 자동으로 변하고 앞장으로 누르게 되면 자, 제가 바로 입력했던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여기 라디오 버튼 그리고 날짜 그 데이터 피커 이미지 웹 편집기까지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올라갈 게시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영상에 직접 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게시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다리세요.